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레이어 1 만트리 딜 브리프. 이번에는 2025년 연말 결산 스페셜 5부작입니다. 2025년은 자본시장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우면서도 역설적으로 구조, 스트럭처의 힘이 가장 빛났던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고금리의 여진이 남아 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상화되었으며, 기술의 파괴적 혁신은 기존 산업의 해자를 무너뜨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위기라 불렀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수들, 즉 설계자들은 이 혼돈 속에서 기회를 조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이 채널을 통해 다루었던 10건의 기념비적인 딜들을 다시 불러와서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뉴스 요약이나 누가 얼마를 벌었냐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별 딜이라는 점들을 연결하여 2025년 자본시장을 관통했던 거대한 선, 즉 자본의 구조적 대전환, Structural Divergence이라는 맥락을 읽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총 5부작에 걸쳐 운영의 변환, 플랫폼의 설계, 국경을 넘는 차익 거래, 금융공학의 정점, 그리고 데이터 자산화라는 5가지 테마를 해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딜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 Part 1 주제는 Operational Metamorphosis, 운영의 연금술입니다. 2025년, 우리는 가장 오래된 산업이 가장 혁신적인 금융 구조를 만났을 때 어떤 폭발력을 가지는지 목격했습니다. 바로 치킨과 시스템 통합, 이 두 가지 낡은 키워드가 주인공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KFC 딜을 보고 치킨집이 팔렸네 라고 말했고, 후지소프트 딜을 보고 일본 IT 회사가 상장 폐지했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계자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DNA 교체 수술이었습니다. 자, 먼저 2025년 KFC 코리아와 칼라일의 딜을 복기해 봅시다. 이 딜의 표면적 가격은 약 2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딜의 핵심은 누가 무엇을 고쳤고 왜 샀는가라는 릴레이 게임의 구조에 있습니다. 전 주인인 오케스트라 PE는 메카닉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실했던 KFC라는 낡은 스포츠카를 인수해 가장 중요한 엔진을 손봤습니다. 바로 수익성이라는 엔진이죠. 적자 매장을 과감히 폐점하고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재고 처리 전략으로 활용해 원가 구조를 혁신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턴어라운드입니다. 하지만 칼라일, 즉 레이서가 이 차를 2천억 원에 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캐피털 에피션시 아비트레이지, 자본 효율성 차익 거래입니다. KFC는 과거 100% 직영 모델, 즉 매장을 낼 때마다 본사에 현금이 잠기는 A세트 헤비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P는 스몰박스라는 가맹 모델을 개발했고 이것이 작동한다는 것을 10여 개의 매장으로 증명했습니다. 제 칼라일이 본 것은 바로 이 입증된 가설, 프로븐 컨셉트입니다. 이제 칼라일이 할 일은 자본을 투입해 이 모델을 500개로 복제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매장은 늘어나는데 본사의 유형자산 투자는 줄어듭니다. 가맹점주의 자본을 레버리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적 전환을 통해 KFC는 단순한 외식업체에서 로열티를 수취하는 플랫폼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해집니다. 칼라일은 치킨을 산 것이 아니라 현금 창출 구조의 확장성을 산 것입니다. 이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조를 비틀어버린 딜이 있습니다. 바로 KKR의 후지소프트 인수입니다. 일본의 후지소프트는 전형적인 SI, 시스템 통합 기업이었습니다. 매출은 안정적이지만 이익률은 낮고 성장은 멈춰 있는 소위 재미없는 회사였죠. 상장 시장에서 이런 회사는 PBR 1배 미만의 저평가를 받습니다. 상장사의 족쇄인 분기 실적 압박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려면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고 R&D와 재교육에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주주들의 눈치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장 유지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KKR은 이 역설을 파고들었습니다. 최소 약 2,300억 엔, 2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회사를 비상장화시켰습니다. 왜 굳이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상장을 폐지했을까요? 바로 거버넌스 차익 거래를 위해서입니다. KKR은 시장의 눈을 데리스팅을 통해 가린 뒤 후지소프트라는 거대한 SI 회사를 만 명의 엔지니어를 단순 코딩 인력이 아닌 클라우드와 AI 전문가로 재교육시키는 대수술을 시작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 적자는 비상장 상태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KKR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저성장 SI 업체라는 꼬리표를 떼고 고성장 디지털 전환 파트너라는 새로운 꼬리표를 붙여 5년 뒤 재상장하거나 매각하는 것입니다. PER 10배짜리 회사를 사서 이익을 늘리는 게 아니라 PER 20배를 받을 수 있는 회사로 변모시키는 전략. 네, 이것이 바로 KKR이 보여준 오퍼레이팅 파트너 모델의 정수입니다. 즉 그들은 시간과 의사결정의 속도를 돈으로 샀습니다. KFC와
후지소프트. 두 딜은 업종도 국가도 다릅니다. 하나는 소비재고 하나는 테크입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 흐르는 가버닝 로짓은 동일합니다. 첫째, 현재의 재무제표가 아닌 바뀔 구조의 미래 가치를 보았다. 둘째,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과감하게 자본의 성격, 즉 직영에서 감행으로 상장에서 비상장으로 전환했다. 셋째, 그 결과로 시장이 부여하는 멀티플 자체를 확장, 멀티플 엑스펜션 시키는 전략을 짰다. 단순히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쥐어짜는 구시대적 PE의 방식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재설계하여 자산의 체급과 종족을 바꾸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아예 없는 팔다리를 갖다 붙여서 괴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트온이라고 부르지만 2025년의 볼트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덩치를 키운 게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을 건설했습니다. 바로 삼성의 하만과 GF, 그리고 비올과 LG와 학의 딜이 그 증거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남의 자산을 빌려 자신의 해자를 완성했을지 그 조립의 미학, The Platform Builder, 플랫폼의 설계편은 Part 2에서 이어집니다.